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부모님께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진 않으셨던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서둘러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꼭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 건강 관리와 치료법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꼭 내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도 괜찮습니다.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원장님, 명절이 많이 간소화되었다지만 음식장만의 장거리 운전에 허리가 좀 불편한 명절이었는데 명절 지나고 나서 환자분들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찾으시나요? 네, 척추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협착증을 먼저 설명드리면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그런 통로들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받아서 그래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왼쪽에 두 화면이 이제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는데요. 네. 저렇게 좀 하얗게 넓은 신경 통로가 오른쪽에 두 사진처럼 좁아지면 신경이 압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양쪽 엉덩이와 다리 그리고 허리 등이 아프고 당겨서 걷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디스크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는 병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저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 저곳에 있던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 유발됩니다. 흔히 이제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아프게 되는데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무척 괴로운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척추 질환을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실 때 허리 쪽이 아프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엉덩이 쪽이 아프다고 하시고 다리 쪽이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통증의 부위에 따라서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허리가 좋지 않을 때에 허리 통증 없이도 엉덩이와 다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왜 허리 검사를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수 있다는 점은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허벅지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을 때에는 허리 중에서도 4번,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허벅지의 뒤쪽으로 통증이 있을 때에는 허리의 5번 그리고 허리 밑에 있는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어쨌든 검사를 받고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이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이 치료에도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 빨리 오실수록 좀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아픈 부모님을 조속히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척추 질환의 치료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 다행히 많은 경우에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되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단계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이 되면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신경성형술이나 증식 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이 2단계에 해당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거듭받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정말 드물지만 그런 경우에는 3단계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방법들에는 척추 고정술, 유압술, 그리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으려면은 내 몸에서 좀 이상 신호가 느껴지셨을 때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계속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살펴볼 치료법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질환을 매우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cm 정도 되는 작은 상처를 2개를 내게 되고요. 한쪽으로는 내시경을 집어넣고 한쪽으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가지 질환들을 무척 세밀하고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치료를 하니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이 치료법의 장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처가 적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통증이 적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무척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4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병변을 치료하기 때문에 무척 정밀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마취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치료를 받은 분들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세 남성분이신데 허리 안 좋아서 일단 주사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 차도가 없어서 이 치료법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네.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걸을 때 척추 부위, 허리 바로 밑에 있는 척추 부위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아프고 당겨서 이제 병원에서 내원해서 검사를 했더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추 4번, 5번 사이가 뼈가 약간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던 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조금씩 조절되었었지만 시간 흐르면서 이제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어지는 상황이 이제 됐는데요. 그럴 때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나 늘 이제 고민이실 텐데요. 이럴 때 그렇게 수술하지 않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무척 좁은 저 신경 통로를 넓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치료 이후에 그런 걸을 때의 척추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통증이 거의 대부분 해결되어서 지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명절 동안 이 허리에 무리를 느끼신 분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